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은 건강한 뇌 과학이라는 책에 대해 1-2 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한번 읽어 보셨어요? 예예. 아, 오늘 진재근 선생님은 안 올렸습니다. 읽으셨네. 예. 공 원장님은 어떻게 1-2 장을 다 읽어 보셨어요? 아니요.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그냥 내용을 어. 기본적으로만 그냥 좀 예. 파악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중년 이후에 우리가 인제는 뭐 노화 현상이라는 거는 뭐 이 책에서는 11살 때부터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써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뇌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1 장은 "날마다 젊어지는 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인제 뭐 한번 외우면 잘 외워졌는데 "아우 지금 내 나이에는 뭐 공부가 안 돼." 뭐 막 이런 식으로 그 과거와 비교해서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어떤 푸념들을 늘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셔요? 아 참 뇌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우리가 평생 사용해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도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네. 점점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확실히 생각이 안 들긴 안 들어요. 아, 쪼끔 이제 떨어진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네. 어떻게 진재근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이 기억에 관한 것은 조금 떨어지지만 음. 이제 그걸 이제 조합을 한다든지 또는 이 지혜롭게 답변하는 이제 그런 것은 더 나아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직문직답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 조금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답변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그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더 나은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이 종합적인 생각을 해서 답을 하니까 이 좀 지혜로운 답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제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들은 더 많이 생기죠. 예. 근데 인제는 여기 제목처럼 "날마다 젊어지는 뇌." 해 가지고 근데 또 그 90 에도 뭐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흔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날에 그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 하셔 가지고 뒤늦게라도 그 자기 마음속에 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덜어는 공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또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또 해내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뭐 한 70 에서도 또 이렇게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뇌라는 거는 본인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또 이렇게 '쓰임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인제 여기서는 오늘 이 뇌가 엄청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1 시간에 2,000 번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 또 누가 오셨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진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이 아 네.
인간의 성격이요. 예전에는 뭐 심장이나 영혼, 뭐 기질, 뭐 이런 거에서 성격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1848년 미국 버몬트에서 철도 공사 중에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 왼쪽 눈 아래로 세막대기가 이 폭파 사고로 해서 들어와서 10m 날아간 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그 생명은 유지했는데 그 세막대기가 눈 밑에 뇌를 관통함으로써 그 어떤 성격 변화가 많이 왔나 봐요. 예, 그래서 성격은 뇌가 좌우한다, 뭐 이런 것들을 최초로 증거하는 자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분의 그런 뇌와 그 세막대기가 하버드 대학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써요, 책에. 혹시 그 세막대기가 뇌를 이렇게 손상시키지는 않았나요? 손상시켰죠. 네, 그러니까 네. 손상을 시켰다면 당연히 성격의 변화가 수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뇌의 그런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예. 이제 영혼이라든가 심장 뭐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람의 성격을 좌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에 대한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뇌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호두처럼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네. 뇌를 엄청 펴보면은 엄청난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어떤 뇌의 그런 어떤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 뇌 안에 우리 몸의 한 2% 정도라고 그래요. 그 뇌 안에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컴퓨터에 비하면 엄청난 그 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늦게 또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뇌라는 게 점점 이렇게 그 늙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지만 90에도 이런 어떤 뇌가 계속 발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공 원장님 이렇게 글을 올린 것 모르겠는데. 같은데. 네, 공 원장님이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 정리가 돼 있는 내용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런 거는 특별하게. 운동? 그쵸, 운동이죠. 네, 운동.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뭐 근육세포에서 아이리신이라는 특수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해마에서 BDNF 생성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BDNF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요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를 성장하고 생존하고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떤 뇌 기능의 그 노화를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그 뇌 기능의 그런 어떤 성장, 촉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이 뇌에 너무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예, 그쵸. 앉아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레빈이라는 분이 진정한 살인자는 신체 활동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뇌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유 대표님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머리가 찔리는데. 이해되세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누워 있으려고요. 누워 있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책에 앉아 있는 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앉아 있는 게 안 되면 누워 있는 건 더 안 되죠.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이 저자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저기 해야지 너무 또 이렇게 확대해서 가시면. 그래서 종일 앉아 있는 서구식 생활 방식은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주 유산소 한 150분 정도는 해라. 최소한으로.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은 노화의 진행을 강력히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또 얘기하시는 게요. 7,000년 전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7,000년 전에는 수렵 채집자들의 뼈는 오늘날의 오랑우탕과 맞먹는 강한 뼈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6,000년 전에는 농부의 뼈는 그보다는 훨씬 가볍고 약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신체적 활동이 감소되었다는 거는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때 수명이 더 길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그 오랑우탄의 뼈대를 갖고 있을 때가 더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나 이게 더 길었던 건가요? 평균 수명은 짧았겠죠. 근데 이제 건강한 어떤 육체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건강한 육체. 그러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거를 이제 인간의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뇌는 덜 노화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평균 수명은 지금 오히려 더 저기가 됐고, 옛날 물론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그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옛날에 많고 그랬는데 요새는 나이 들어도 허리 굽은 분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그 정말로 요즘 분들이 노동을 더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네? 허리 굽은 것은 네네. 네,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개선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입식부엌이죠. 근데 예전에는 저기 부뚜막 있는 그 솥단지 이렇게 큰 솥단지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떼면은 또 그 아궁이가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불을 뗄 때는 허리를 숙여야 되고 또 이제 노동을 하더라도 밭에 가면은 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김도 매야 되고 또 호미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생활 방식과 지금 생활 방식은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일하는 그런 상태는 농부들 빼놓고는 거의 지금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허리 굽은 사람이 지금은 보기가 귀할 정도로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농사도 옛날에는 많이 지었기 때문에 허리 굽은 사람을 이제 왕왕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가령 1900 이 조선 이시조선 말기 때의 그 평균 수명은 30이 안 됐어요. 그리고 1960년 이 시기,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한 3, 4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960년하고 지금 비교하면 벌써 20년, 아니 30년이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평균 수명으로만 따진다라면은 그때는 이 건강을 했을지라도 이 노화는 빨리 왔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개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 원장님 더 잘하실 텐데, 그 백신 개발로 해 가지고 우리 질병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패스트 같은 걸로 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백신이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이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또 저 어렸을 때하고는 또 좀 다르겠다. 저기 이 마마로 해가지고 얼굴이 좀 얼굴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새는 진짜 못 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천연도가 지금은 걸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다 이제 백신 개발로 새는 것이고, 또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무섭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되면서 요즘은 코로나를 이제 독감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말잖아요. 정부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제 유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염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태로 생각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을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옛날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인가 그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그냥 온 세계에서 그 백신 개발을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개발하면 이제 또 돈 방석에 앉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벌써 한 100년 전 아니면 50년 전 이때의 그 상태는 평균 수명만 해도 엄청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건강은 노화는 빨리 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노화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나이 계산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에 뭐 0.7 곱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령 1960년대 사람하고 계산하면은 지금은 7, 80세 살지만은 80인데 0.7 곱하라면 5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이제 그때 노화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80대 되면 그때 50대 중반의 노화가 이렇게 비슷한 대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 얘기가 길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또 진재근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영양 상태는 좀 불량했잖아요. 영양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는 거는 또 골다공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기도 했지만, 또 실제로
그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그런 꼬부랑 할머니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학이라든가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치료를 못 하기도 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암 하면은 거의 불치병이었는데 지금 암 하면은 글쎄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를 하고 생존을 하고 계셔요. 그쵸. 지금 암도 많이 저희 정복하지 않았나요? 의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암이라는 진단명만 받아도 거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진짜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어, 치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평균 수명도 이제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연장이 되었고 또 영양 상태는 식량을 계속 이런 뭐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식량을.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뭐 그런데 인젠 나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죠. 많은 것들이 기계 예전 같으면은 뭐 여성만 해도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를 육체적인 노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뭐 육체적인 노동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런 어떤 활동량에 비하면 음식을 더 소식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먹는 거는 풍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인위적으로 더 운동을 하고 또 먹는 거를 충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젊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항상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많이 먹어도. 그렇다고 큰 활동량이 없었는데도 그 젊은 날에는 뭐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만 쉬고 그냥 기본적인 거에도 칼로리가 많이 소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젊었을 때 활동량에 비하면 활동량도 더 적어졌고요. 그쵸? 그래서 식사량을 많이 감소해야 되는데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식욕이 왕성해서 먹는 건 똑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활동량은 엄청나게 뭐 예전에는 뭐 8시간 이제 출근했다가 일을 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뭐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활동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량도 적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현대인들이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거의 이제는 의자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출근을 해도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으로 뭐 종이도 이제는 없어지고 컴퓨터와 이제 8시간 일을 하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또 집에 돌아오면 또 이 가족끼리 대화 없다면 주로 이제 TV, 그쵸? TV를 보면서 또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유 대표님? 그래서 조금 먹습니다.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유 대표님은 저기 자기 키에 맞는 체중을 잘 관리하시니까요. 그쵸? 적게 먹고 적게 쓰려고요.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근데 이제 영양 상태도 보면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뭐 1년에 한 3번 정도? 그쵸. 그것도 이제 설, 추석,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저기 한 날.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의 단백질 섭취는 그야말로 사이라도 오면 기르던 통닭 잡아서 대접할까?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단백질 그것도 이제 뭐 이 사이만 먹이고 가족들은 국물만 먹고 이제 이런 그런데 비하면 뭐 지금 저희들 섭취하는
이 영양 상태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할 때 앉아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을 섭취하면서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영양이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칼로리가 네.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는 많이 앉아 있는 자세고, 또 활동, 이제 우리가 노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더 뇌 건강에는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 공 원장님 의견 좀 주시죠.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6년 정도를 하루에 한 2, 30km씩 뛰었단 말이죠. 근데도 그렇게 안 똑똑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뛰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 오늘 저도 이제 요걸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제 며칠 전에 그걸 보기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TV 프로에서 하는데 거기에 뇌 기능을 올려주는데 치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때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뇌신경세포 지금 우리 건강연구소에 올려놨는데 네. 그 교수님이 하실 때 뇌신경세포를 살린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는 제가 찾아봤었는데 마침 이제 그 주제라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거를 봤을 때 과연 이제 이게 좋아지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는 같고요. 지금도 그때 이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야, 그게 진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야, 내 진짜 운동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거의 걷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헬스라든지 이런 거는 남들보다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그닥 뭐 좋아지지 않는 거 보면 또 뭔가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냥 이제 앉아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딴 것보다는 우리가 성인병 종류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서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그게 몸에 쌓이니까 모든 성인병이 문제가 되어지면 그 성인병으로 인한 혈액순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빠져서 당연히 그 뇌도 기능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는 뭐 인정을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해서 운동을 하니까 그만큼 몸도 가벼워지고 전반적으로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뇌세포에도 당연히 좋은 기능이 되겠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단백질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인다.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은 그렇고 한 가지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머리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깜빡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인데 지난번에 제가 14일, 21일 뭐 우리 행사하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잘못 변경된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정작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이거 내가 깜빡. 그만큼 이제 또 정신이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내 건강에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또 스트레스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아주 그냥 많은 우리에게 좋은 기능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좋은 네, 효능을.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는 그 일상생활에서 좀 움직이는 거.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인분들한테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엄마 스스로가 모든 걸 하셔요. 엄마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을 갠다든가 또 자기 몸을 씻는다든가 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아침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간편식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한식을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러려면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최소한이지만. 네.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은 그런 일상생활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진짜 뭐 돈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움직이는 거 싫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니면 별도의 운동을 하든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어떤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 대표님을 생각했고 또 운동이 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더 늦게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를.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대부도 1박 2일을 가면은요. 저는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뭘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셔 가지고 막 정리를 하셔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왜냐면 대부도에서 다시 이제는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이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시고 빨래가 있으면 또 이렇게 세탁기도 돌리시고 주변 정리도 하시고 엄마가 80대 노인 같지 않고 빠르게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화를 내요. 엄마 나 샤워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세탁기를 돌렸어? 세탁기를 벌써 돌리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나올 때는 수건이고 뭐 이런 거를 세탁을 하고 그냥 널어 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빨리 모든 거를 진행하시니까 아직 일이 진행을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이렇게 막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요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이래서 건강하신 건가?' 지금도 기억을 너무 잘하셔요. 기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한 코로나 이전에는 엄마가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카톡 보내는 거, 또 컴퓨터에서 이메일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는 이제는 엄마를 만나면 문자 보내는 거, 또 사진 전송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엄마한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귀찮아 안 하시고 또 이제 배우려고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엄마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90대도 네. 네. 90대도 계속 이 뇌가 새로운 뉴런, 그러니까 어떤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이 될 수가 있대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외에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계속 이제는 뇌에 그런 어떤 이제는 신경세포들을 생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분화하게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블루존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목차가 나와요. 그래서 블루존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처음 접했어요. 많이 알고 계셔요? 블루존? 그래서 찾아봤더니 장수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그래요. 장수 지역. 그래서 그 오지의 탐험가인 분이 이 개념을 정립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그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뭐 이렇게 한 5개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뭐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뭐 그리스는 이카리아, 뭐 미국은 로마린다,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5개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려놓으셨네요. 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관리. 네, 이렇게 4가지. 예. 네. 어떻게 공감들 하셔요? 예, 공감이 가고 저는 그중에서도 3번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두뇌 작용이 빨리 이렇게 둔화되시는 분들 보면 네, 대화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화 학습하고 대화하는 거 음, 요게 참 많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머리 쓰는 부분 그것 중에서도 그걸 훈련하는 거,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거. 특히 진재근 선생님 하시는 스타일처럼 잘 걸으시고 또 독서 많이 하시고 또 그걸 갖고 독서 토론을 또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댓글도 잘 다시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저는 그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어, 돈이 되는 쪽으로 근데 약간 많이 치우치는 게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에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 이러고 넘어가는데 자꾸 음, 뭘 먹어라. 그리고 어, 뭐는 저기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전체 양에 대한 부분 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피부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나이 들면 선글라스 쓰고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햇빛 주의하고 자꾸 발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가 음식의 그 양으로 속을 깎아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저기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때 미는 것도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때 밀지 말라고. 근데 양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먹는 거 자체도 먹는 거 많이 먹기 위해서 버느라고 수고를 하고 음, 먹는 시간 또 많이 들어가고 많이 저기 하고 소화시키느라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중에 다 좋은 게 아니니까 몸에 들어온 게 그거를 갖다 걸러내고 간에서 해독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사 과정 자체가 또 과하게 먹으면 콩팥이나 이쪽에서 과하게 걸러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 굉장히 혹사를 시키는 건데 책들을 읽으면서 보면 소식에 대한 부분 강조돼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분들 눈밖에 안 날라고 그런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주변에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실제로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빨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해양 생물이나 여기에 제일 치명적인 게 그 음, 어업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폐어업 도구. 어업을 하는데 아, 사용되는 그 도구가 제일 많대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어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 이거 운동하는 분들이나 이 글 쓰고 강의하는 분들이 입에나 못 담는 거예요. 아, 비난받기 싫어서. 예, 근데 먹는 부분에 대한 거 저는 그 부분이 적정하게 먹는 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게 먹지 않는 시대니까 그렇죠. 적절한 거를 적절하게 먹고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뇌가 맑게 깨어있는 시간을 음, 늘려주는
왜냐하면 뇌가 혈액하고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공 원장님 항상 느끼시겠지만 그 먹는 거 종류라든가 양에 따라서 혈액 상태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뇌에도 당연히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혈압뿐만이 아니라 피의 질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균형이 잡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올려주신 내용들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 대표님 또 말씀 가운데 그런 문화가 너무 싫더라고요. 요즘은 그 야식 문화? 네. 그러니까 그 야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저녁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잠자는 시간이 어쩌면 일정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뭐 24시간 밖에 밤에 나가도 거리가 환하잖아요. 예. 중심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없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이상한 나라에 오지 않았나. 근데 그게 장사 속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 야식 문화라든가 또 그 배달 음식 배달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또 우리가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먹방 또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즐겨 보는 사람 저는 그걸 안 보는데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못 먹기 때문에 내가 인제 식사를 잘 못 하시나 봐요, 그분은. 뭐 식욕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먹방을 보면 또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또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입맛 없는 분들 네. 보시면 네. 입맛이 많이 살아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폭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글쎄요. 되게 좀 미안해진다는가? 미안해요. 왜? 아니, 저 사람들 음음. 그 옆에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오히려 해줘야 되는데 글쎄. 자꾸 조회수 늘어나고 옆에서 그거 어어어어. 갖고 네. 오르내리고 하니까 예예. 그거에 저렇게 하는데 와. 저분들 저렇게 몸이 언제까지 갈까?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과식은 근데 이제 그거 더하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낮에 자꾸 일을 많이 시키는 문화 그거 음. 되니까 보상 심리로 음. 저녁에 최대한 늦게 잠들어야 되겠다. 음. 저녁이 진짜 내 시간이다. 그쵸. 자기 자꾸 이런 시간.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거를 전부 소비 쪽으로 끌어내는 거죠. 전부 해서 그래서 어, 하다가 이제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배달이나 이런 게 많이 됐고 옛날에도 있기는 다 있었잖아요. 그쵸. 24시 있었죠. 배달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다 네네네. 있었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필요해서나 그냥 일부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예. 그래서 저는, 소비하고, 소비나 이런 부분하고 함께 묶어서 그 사회에 그런 현상하고 개인하고 자꾸 개인한테만 책임을 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 음음. 현상을 같이 묶어서 풀어가는 거, 음.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진짜 지금도 저도 이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지만 유튜브에서 술 먹는 문화도 많아요. 술 먹는 거 촬영하고. 그쵸. 예, 예. 아니 근데 저희 가까운 누군가가 그걸 또 즐겨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걸 왜 좋아할까?' 근데 글쎄요. 술 먹으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 또 사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기도 하는데 글쎄 쪼끔은 바람직한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제 알리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 좋은데 또 어떤 먹방은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자고 호리호리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먹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세상에 별난 사람이 뭐 아니, 한두 되게 종류. 날씬해요. 되게 날씬하고 하루, 이쁜데,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 근데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의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날씬하고 이쁜데, 엄청난 양을 단시간에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능할까요? 어 가능할까? 근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저기 네. 하면서 그 보이는 거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쵸. 분명히 우리는 근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영상에 촬영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시간을 갖고 나머지 모든 시간도 그러할 것이다. 음,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빈 공간을 우리가 메꾸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음, 음, 상상력이.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정치인도 탄생하고 연예인들도 팬덤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다 되는데 실제 그 화면 바깥 부분 음. 우리 카메라에서 찍을 때도 그러잖아요. 어디다 이거 들이댈 때 전신주 전선 있으면 어떻게든 피해 갖고 이렇게 찍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뭐 하나 들어오면 요거 지나가기 다 기다렸다 그때 딱 찍고 근데 이번에도 그 제주래 경주 가가지고 거기 왕릉 쪽 거기서 찍는데 사람들이 그 포토존 있잖아요. 네네네. 어, 포토존. 거기 그 천마총 있는 쪽 그쪽 옆에 있는 데인데 포토존 거기서 이렇게 그 왕릉 두 개 있고 뒤에 이렇게 푸른 모습이 있는 거 거기서 찍느라고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사람들 카메라에 담긴 거 안에는 딱 그 사람만 찍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 너무 이렇게 나머지를 다 이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는 난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 먹뱃이 아시죠? 먹뱃 뭘, 모르세요? 아, 카메라 찍으면서 네. 네. 리듬 자세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카메라 딱 그 일정 자세로 항상 딱 특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어붙이기 할 때 매끈하게 하려고. 그 어, 다음에 뱉어요. 아, 먹고. 다 그러지 않고, 그 지금 쯔양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런다고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 네. 그런 네.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네네. 근데 정말 많은 먹방이나 이런 데서는 먹거나 뱉고 중간에 갖다 쏟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람 몸이 버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글쎄 있고,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의문이 예, 생깁니다. 그럼요. 저는. 그리고 이제 설사 그게 가능한 사람이 한두 명이 있더라도 일반화하는 거는 그건 큰일이다.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담아야 진실이 되는데, 모든 걸 다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제 가려서 보는 거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정보를 가짜 뉴스를 이렇게 그렇죠. 가짜 뉴스하고 오염된 컨텐츠를 걸러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진짜 먹방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까 말한 고개 정도가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거식증이든 아니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몸에 그 영향이 안 될 정도로 음식이 잘 안 들어가는 음, 특히나 그 암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부러 먹방 보신다 그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골라서 보신대요. 보고 있으면 조금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아,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는 이해가 음, 되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 외에는 우리가 건강한 컨텐츠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토론 문화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사실 그 어,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인터넷 안에 보면 요즘 무료 교육이나 방송 이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참여해 보면 정말 토론 없이 아,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막 열심히 떠들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최대 해봐야 그냥 댓글로 다 됐으면 일 타이핑 해주세요. 뭐 안 됐으면 어, 손대지 마세요. 뭐 요 정도라도 하는 거 그건 양반이에요. 아예 그냥 일절 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냥 나머지 사람은 가만히 정자세로 그냥 아니면 화면 끄고 그러고 쫙 듣고 한 명 떠들고 끝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네. 두뇌작용이나 이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네. 그게 이제 운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뇌로 치면.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캠프 비교적 그래도 건강한 편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감사합니다. 분들이 다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쵸.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다 네.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최미정님은 최미정님 방송 시간이 있고 진재근 선생님 시간 따로 있으시고 고원장님 따로 있으시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룹이 또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한 두뇌로 계시죠. 네. 어떻게 저기 간단하게 한 1, 2분씩만 마무리 발언하고 끝낼까요? 진재근 선생님? 멈추셨네요. 그래서 네. 괜찮나요? 네네. 네. 예, 카카오 쇼핑에서 네.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검색해서 이 주문도란 데가 있고 부름도란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문도 1박 2일 애정으로 23, 4일 그걸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1박 2일로 주문도 펜션에 가서 이제 살아보기를 하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또 교통편 이렇게 제공 다 하고, 또 이제 식사비 또 그 숙박비 다 포함돼서 1인당 하여튼 네 사람이 해가지고 56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 40 몇만 원을 할인해 준다. 이제 이렇게 저기 또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조금은 이제 이 강화군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는 신청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카카오 쇼핑에서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그걸 한번 저기 신청해 보시라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원장님? 네, 오늘 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좀 사실은 먹고 나서 빼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적당한 선에서 양을 과하지 않게 먹는 거, 그래도 절대 과하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적게 먹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오늘 앉아 있으면 가장 이렇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요. 누워 있어야 되겠다. 네. 이제 누워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컴퓨터 이렇게다 해서 천정에다 모니터 하나 붙이고 누워 있지 마시고요. 중간에 네, 서서 조금 움직이셔요. 네. 오늘은 저기 정기 검진 결과 들으러 그나마 나갔다 왔어요. 아유, 6개월 남았대요. 뭐가요? 다음 검진까지. 깜짝이야. 네. 네. 아니, 뭐, 특별한 거를 또 이렇게 재검을 받나요? 6개월이라는 게 무슨 6개월이죠? 재작년에 종양 떼낸 거, 아, 예, 그것 때문에 5년 모니터링 지금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속 내시경은 1년 텀이고, CT는 6개월 텀이고, 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중. 아. 많이 앉아 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누워 있는다고요, 이제? 네.
저 다음 움직일 거리를 자꾸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3, 4장을 할게요. 3, 4장. 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